네, 방금 소개받은 김승택입니다. 한 94년도에 입학해서 98년도에 졸업하고 제가 나갔는데 10년 좀 지난 다음에 와서 이런 기회를 또 김정우 교수님께 주셔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D 프린터라는 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시고 3D 프린터가 어쩌면 그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게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 혁신 3.0 그리고 그 제조업이 바뀌는 트렌드, 위기와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창업이란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세계무역대국 7강 진입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세계적 경기 침체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왔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조선 대한민국 제조업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밑자리에는 산업의 뿌리 역할을 담당해온 중소, 중견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되어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와 주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제 뿌리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힘을 모음으로써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산업에 부여된 또 하나의 목표와 도전에 발맞추고자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비롯한 경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키트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기업 지원의 한 길로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영역을 생산 현장의 요구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뿌리 산업 분야,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다루는 생산 시스템 분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융합 생산 기술 분야로 집중하고 그 결과를 기업 현장 가까이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 근접 지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본원인 천안을 비롯해 인천, 안산 등 전국 기업 밀집 지역에 거점을 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근접지원본부는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 및 실용화 조직을 배치하여 기술, 인력, 노하우, 장비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생산 현장의 기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지역본부 송도 테크노파크 내에 위치한 인천지역본부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표면 처리, 용접의 6대 뿌리기술 개발 및 지원의 구심점으로서 국내 최고의 역사와 최강의 기술력을 자부합니다. 이외에도 국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금형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인 부천 금형기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본부 안산 사이언스밸리 내에 자리한 경기지역본부는 로봇, 섬유, 웰리스 등 융합생산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고령 친화 종합체험관, 스마트 의료기술센터 등을 가동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융합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역본부 천안 본원에 위치한 충청권 지역본부는 생산공정의 첨단화, 청정화, 효율화를 다루는 생산 시스템 분야를 배치하여 제조 현장의 자원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및 충주에 에너지 융합 기술센터를 설치, 지역의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지역본부. 광주 첨단 산업단지 내 둥지를 튼 호남권 지역본부는 친환경 동력 부품, 광에너지 융합 분야의 거점으로서 금형기업 지원 시험 생산 시설과 연계된 금형 프라이아웃 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솔라시티 센터, 그리고 나노기술 집적센터와 전주 친환경 부품 소재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경권 지역본부.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에 자리한 대경권 지역본부는 메카트로닉 융합기술, 녹색 전환기술 개발 및 실용화의 거점입니다. 또한 영천의 바이오메디컬 기술센터, 경산의 건설기계 부품센터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첨단 지식 기반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본부. 부산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동남권 지역본부는 수송 기계부품 분야와 특화 뿌리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뿌리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진주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치했으며 울산 친환경 청정기술센터를 통해 3R 기술 실용화에 매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계의 청정생산체제 정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나아가 2012년 강원권 지역본부 설립으로 최신 기술개발 성과가 생산 현장에 상시적으로 유입돼 실용화되는 전국적 지역본부 체제 구축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게 이제 기업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체인망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역의 특성 산업에 맞게 그 기술들을 지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활용하는 연구소입니다. 자, 이제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먼저 3D 프린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새로운 도구라는 부제를 썼죠.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3D 프린팅의 기술의 정의. 3D 프린팅이란 디지털화된 3D 디자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소재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실물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래요. 적층하는 방식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관심이 갑자기 증가된 거예요. 구글에서 이제 이런 걸 용어를 치면 나오는데 2012, 13년도로 가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게 관심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오해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커졌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뭔가 이제 저는 생산기술 연구 쪽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이 한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적층 가공은 아까 그 적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3D 프린터의 방식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보통은 이런 큰 어떤 소재로부터 깎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복잡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툴이 안으로 못 들어가나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절삭 가공은. 그다음에 재료의 많은 부분이 버려지죠. 이게 굴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 다 깎아내려 가야 되니까 재료들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리고 금형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전문적인 툴을 이용해야 되니까 고도화된 인력들이 필요하죠. 이에 비해서 이 적층 가공, 3차원 프린팅이라고 하는 이 적층 가공은 이 굴을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한 층들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스트럭처예요. 어떻게 만드냐는 뒤에 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형상의 구애를 조금은 받는 건 있는데 거의 안 받으면서 이 절삭 가공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아주 큰 장점.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죠. 가격도 저렴해요. 지금 15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좀 조잡하겠죠? 좋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장비 운용이 대부분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다 만들어 놨겠죠. 우리 집에서 종이에다 프린트 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딱 넣어주면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줘요. 너무 편하죠.
버려지는 재료가 얘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이걸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적층 가공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이거를 하나씩 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반구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을 한 층 쌓아서 만든다 그래서 적층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4개만 가져왔는데 이 FDM, Fused Diffusion Method라고 하는데 이거는 글루건 아시죠? 글루건에다가 스테이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루건을 그 필라멘트를 녹이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즐이고 이게 필라멘트가 글루건의 그 글루 있죠,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가늘어 좀 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요 노즐 사이즈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품의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작게 이상 못 가니까 노즐 사이즈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필라멘트 소재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게 할 수 있어요. 노즐 직경 문제 때문에 해상도가 좀 낮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조형 속도가 느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SLA,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어퍼레터스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광경화성 폴리머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광경화성 폴리머를 그 특정 파장대 광의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는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만들려면 이 얇게 만든 층에서 첫 번째 층이 여기하고 여기만 빛을 줘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려요. 내리면 일정 기간 딱딱해진데 위에 이 레진은 액체거든요. 차 올라오겠죠. 그 위에다 다시 이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다섯 번째 층을 선택적으로 딱딱하게 만든다 그래서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어퍼레터스라 그래요. 뒤에 거랑도 비슷한데 이쪽에 쓰는 액체 타입의 광경화성 폴리머를 쓴다는 점이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근데 해상도를 되게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형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고. 그래서 이 방식이 있고 또 SLS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약간 비슷한데 이 파우더가 이쪽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분의 파우더예요. 파우더가 있는 거고 이 위에 코끼리 코를 더 만들고 싶으면 얘를 좀 내리고 그 한층 그 공간이 생긴 만큼을 옆에서 올려줘가지고 이 롤러를 통해서 여기다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채워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빗을 쏘여가지고 코끼리 그 윗부분을 만드는 거고 코 윗부분을. 그래서 얘는 그 움직이는 게 2개가 되죠. 비싸요, 가격이. 그 다음에 파우더들이 메탈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주로 메탈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15억 정도 해요. 비싼 건 30억 정도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항공 부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전차나 그 배 같은 데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품을 그냥 그 메탈을 가공해서 절삭 가공을 하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 3D 프린터 만들면 경쟁력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이 SLS 타입의 3D 프린터가 앞으로는 많이 쓰일 거예요. 현재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에서도 금형을 이렇게 수리하고 보정하는데 이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인데 이쪽은 약간 장난감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형태인 거고 이 2가지는 산업적으로 좀 쓰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방식인데 DED라는 방식인데 이 가운데가 레이저 아주 고출력 하이파워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주변에 파우더를 집어넣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데 있으니까 파우더가 녹아요. 파우더 사이즈는 한 20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줘도 에너지를 확 받아가지고 얘가 녹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 바닥면에 달라붙겠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쭉 하는 게 DED 방식이에요. 이것도 아주 좋죠.
좋은데 단점이 이러다 보니까 해상도는 낮아요. 막 그 파우더를 옆에서 뿌려주다 보니까 해상도는 낮고 대신에 이제 메탈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식에 비해서. 근데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 그래서 큰 부품들, 그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어떤 뭐 전차라든지 배 이런 수송 장비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걸로 많이 만들어요. 이런 걸 아주 미소 부품 만드는데 많이 쓰고. 첫 번째 글루건 방식이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즐이에요. 이 위에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그 필라멘트를 녹인 액체를 용융 상태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붓으로 그리고 다니듯이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잠깐 보실게요. 자동차의 휠 모양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추 비슷해졌죠,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만들면 휠 모양이 만들어졌고, 한 4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해상도가 높은 거는 못 만들지만 좀 큰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닥면에 너무 저기 공간이 없이 하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물망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광경화성 폴리머를 이용한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액체가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닥 쪽에서 레이저가 막 움직이면서 만들고 점점 끌어올리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오래 걸려요. 대신에 굉장히 미소한 부품까지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형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데서부터. 레이저가 밑에서 여기 있는 부분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딱딱해질 부분만. 그리고 또 만들고 올려주고 올려진 사이로 레진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그 밑에서 다시 또 조여주고 다시 또 올리고 또 채워지게 되고 또 쏘이고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이런 데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새를 만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새 같은 기는. 요게 사이즈가 한 이 정도만 해요. 그냥 탁상용으로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새인가 봐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새 같네요. 약간 이제 올라오니까. 위에 이게 다리가 이렇게 쭉 있는 게 그게 서포터라고 어떤 공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포터라는 걸 만들어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뒤에다 잠깐 더 설명 또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끝까지 보셨어요. 세 번째는 비싼 세 번째는 아주 비싼 애들입니다.
이게 15억, 20억 정도 가는 장비입니다. 메탈, 금속 파우더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장비에서는 옆에 벤치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뿌리고 다녀요. 쫙쫙 뿌리고 다녀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에서 금속 파우더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저를 쭉 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레이저가 안 맞은 부분들은 파우더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다 빼주는 거예요. 빼준 다음에 자기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다 남아있으니까 이걸 낭비하는 게 아까우니까 리사이클,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그 파우더를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재료가 절약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다. 티타늄 같은 거는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절삭가공 깎아서 버리지만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마지막이 이건 한국 기업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한국이 3D 프린터 잘 못한다 그러는데 이 기업은 한 10년 넘게 이제 사장님도 만나뵀는데 아주 오랜 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수출도 하시고 아주 근데 뛰어난 어떤 기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DED 있었죠? 저 오른쪽에 있었던 거. 이게 실제 공장이더라고요. 저희 가봤었는데. 네, 비쌉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파우더 그 플로우가 파우더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 스팟이 있는 부분에서 녹아서 밑에 있는 그 플레이트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층층층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고해상도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스팟 사이즈가 제한도 있고. 조금 더 보실게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반 부품을 기존의 방법 가지고 만든 다음에 3D 프린터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찍어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이 표면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비용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조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건 타입, 광경화성 폴리머, 메탈 파우더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DED 방법, 이런 식의 조형물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체스 말판 아래 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요것까지도 다 구현이 돼요. 체스 한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 안에 계단을 쭉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가 외부에서 깎아서 만드는 구조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한 층 한 층씩 쪼개가지고 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이 3D 프린터 가지고 다른 그 전통 방식에서는 못했던 것들을 막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창업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조형물 제작 프로세스는 3D 프린터에서는 대충 이렇게 돼요. 디자인하고 설계를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3D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아까 얘기 드렸죠. 서포터. 이런 부분을 혼자 떨어져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바닥면에 만들 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만든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끝부분을 아주 그 첨탑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만들고 이 바닥면 여기는 다 밑에 지지층이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를 만들고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중에 아주 중요한 3D 프린터에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갖다가 만드셔서 파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싱을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을 레이어별로 쫙 잘게 나눠가지고 이 각각 한 층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쌓아갖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다양해요. 이건 뭐 제가 이거 해놓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뭐 인형부터 해서 자동차 뭐 별거 다 있죠. 키, 그다음에 안경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만들고 보안경 같은 것도 만들고 이거는 보청기, 드론도 만들고요. 별게 다 있죠. 뭐 치아 쪽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우리 뭐 파이프, 이음 부분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조경, 토목 이런 그 건축 쪽에서 조감도 만드는 것들, 조감도를 3D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고 비행기 항공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를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이게 두 개가 연계된 건데 이런 것들 한번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단추인데 요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어폰을 끼우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를 생각은 있어도 만들려면 금형 파야 되죠. 막 전통적 방식으로 또 툴 만들어 깎아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만 있고 3D 툴만 조금 배우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건 프린터 쪽에서 만드는 이슈인데 특허 중요합니다. 어떤 뭔가를 하실 때 특허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는 따로 조금 졸업하시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배우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허청 같은 데에서 한 번 정도씩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원천 특허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씩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3D 프린터가 갑자기 아무나 쓸 수 있는 기술처럼 부상한 겁니다. 중요한 원천 특허 제가 3개만 가져왔어요. SLA, 광경화성 폴리머. 폴리머 가지고 하는 건데 제출된 날이 1984년 8월 8일. 20년이죠, 특허 유지 기간이. 인정해주는 기간이. 그 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가 됐어요. 2004년 8월 8일 날. 제가 처음 그 SLA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게 요 그림이죠. 실제 동영상 보여드린 건 요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 특허가 있었지만 다 끝났다. FDM, 글루건 타입, 얘도 마찬가지고 89년도에 나왔는데 다 끝났죠. 10월 30일. 20년이니까 2009년에. 89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노즐이 있고 헤드가 있고 판이 있고 XY 스테이지가 있고. SLS, 메탈 파우더나 플라스틱 파우더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레이저 쪽이고 이게 저기 나중에 이제 한 번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갈바노 스캐너 미러라고 하는 미러 장치예요. 스캐닝 할 수 있는 거예요. XY 이런 식으로 막 스캐닝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써갖고 메탈 파우더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럼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파생 그 특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공개된 특허를 똑같이 구현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프린터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No problem.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특허 문제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가트너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명도 있는 가트너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뭐 흥망성쇠를 겪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013년, 2014년이 있죠. 작년, 올해입니다. 제가 이게 쳐온 데가 프린터 관련 쪽이에요. 3D 프린터 많이 들어본 게 작년 많이 들어봤죠. 그게 여기 있어요.
컨슈머 3D 프린팅.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때쯤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전년도는 이쯤 있었겠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그럼 올해는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실제 봤더니 별거 아니네. 뚝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쪽으로 와 있어요. 컨슈머 3D 프린팅이 쭉 갈 것 같아요. 3D 프린터 만드는 데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쪽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시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바이오 프린팅. 생체 조직 같은 걸 키우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3D 프린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 주제로 해볼 만 하겠죠. 대학원 가서. 네. 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쪽에 있는 3D 프린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런 데서 금융 쪽에 리워크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돈 무지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받아도 금형을 새로 뜨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주고도 만들어요. 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여기 있었죠? 이 데스밸리에서 탈출을 한 거죠.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이저 기업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얼마냐? 자, 말씀드렸지만 싸요. 좀 쓸만한 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삽니다. 산업용은 아까 말씀드린 10억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용하고 산업용하고. 이쪽은 메탈하고 SLA 그 메탈 쪽하고 그 포토폴리머 쪽이 많이 쓰일 테고 이거는 FDM 쪽이 많이 쓰일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시장은 이건 근데 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커가고 있고 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윈도우즈 8.1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박아놨대요. 물론 이제 얘네 오피셜 서포팅 벤더 PP3DP라는 회사 거긴 하지만 이걸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OS 쪽에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젊으신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3D 프린터가 제조 쪽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하고 3D 프린터가 들어가서 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꾸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더 얘기 드리고 3D 프린터가 왜 중요할까? 어떻게 바뀌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고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 이제 조금 아시겠죠?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뭐 주조, 금형, 소성 가공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출 뜨고 뭘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일로옵니다. 안 맞으면. 시간이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금형 하나 파는데 작은 게 5천만 원, 큰 거 1억 넘어요. 그거를 개인이 투자할 수 없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컨셉 가지고 이 적층형 제작 장비, 이게 3D 프린터죠. 이걸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만든다 이거죠. 이거 반복만 하면 돼요. 금형비 안 들어갑니다. 재료비만 들어가죠. 그다음에 전기 요금하고. 그래서 기존 방식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처음으로 와가지고 CAD 데이터 다시 바꾸고 아닌가 봐 하면 다시 오고 맞으면 이리로 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작업도 여기까지 가기 전에 시제품을 2, 3일 안에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 프린터 가지고 쭉 만들어 봐가지고 다른 파트들이랑 조립도 해보고 기능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싸니까. 그럼 시간도 전체적으로 이걸 계속 왔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주제도 이걸로 좀 잡은 거고요. 결국은 이제 또 반복됩니다. 이게 아이디어 가지고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 갖고 프로덕트까지 가는 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런 CAD나 3D 스캐너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CAD 갖고 만들 수도 있지만 3D 스캐너라는 게 있어서 대충 비슷한 거 모양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컵을 스캐닝해 갖고 만든 다음에 컵 옆에 손잡이를 나만의 손잡이로 약간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D CAD, 3D 스캐너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스캐너 같은 장비들이 있어서 사진 몇 장 주면 또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창업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품을 가져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자들이 어디 가져와가지고 재고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 택배로 각각 가정에 배달했던 그런 구조가 파일만 가지고 내가 여기서 파일을 뭐 5,000원 주고 디자인한 사람한테 사는 거죠. 그걸 집에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니까 유통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생산의 디지털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또 수정이나 이렇게 용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금형 하나 만드는데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들어가는데 컵 2개 만들자고 할 수 없잖아요. 5,000개 이거 조금 만들자고 맞춤형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야니까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화장품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테스트용 조직 같은 거 아주 유명하겠죠.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건축 쪽 이런 거는 외형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바뀌냐. 진짜 금융비도 수천만에서 수억 정도인데 그거 그냥 다 없앨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는 재고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창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오더가 들어왔는데 바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졌다. 부품 수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온디맨드로 받으면 이틀 3일이면 만드니까. 판매도 최소 주문 수량이 MOQ라고 나중에 이제 취직해서 나가시면 MOQ란 말을 많이 써요. 그 미니멈 최소한으로 내가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젓가락 주문하는데 나무젓가락 만드는 회사에다가 3개만 주세요 하면 안 만들어줍니다. 그죠? 최소한 그 나무를 깎고 포장하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맞춤형으로도 가면서 고객 만족도도 증가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이걸 누가 의사 판단하기 힘들었는데 3D 프린터로 하면 이게 아주 그냥 저렴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테스트를.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적으로 패브리케이션이 가능한 게 3차 산업혁명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될 것 같다. 제 얘기는. 결국은 말씀만 50만 원짜리예요. 이거 50만 원. 50만 원. 스캐너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가격이. 이것도 싼 거는 5, 60만 원이면 그 카메라 2대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기법 가지고 러프한 어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싫어.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반의 1인 창업 기업이 촉발하고 있고, 이거 미국에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산업 기반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런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물론 이제 거기 특허나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겠지. 올리면 거기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다가 내 일부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불씩 모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하고 실현하는데 훨씬 편해졌고, 그전 전통적인 산업 제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떻게 바뀌냐? 시제품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벤처 창업 열풍이 부를 것 같다 이거죠. 지금 3D 프린터를 아는 분은 아시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얘 성능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 어디다 쓰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내가 만들 아이디어 상품에 적합한지 안 한지도. 근데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생활용품 쪽은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또 오픈 하드웨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3D 프린터를 구성하고 만들고 하는데 다 열었어요. 소스 코드를 다 그냥 깐 거야. 다 갖다 쓰십시오. 그러면서 그 인구들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막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다 오픈해갖고. 아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프로그램 다 오픈돼 있어요. 내가 더 잘 만들고 싶으면 거기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틈새 시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그 단추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 뭐 이어폰 거리, 뭐 다양하게 많을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온디맨드 제조 시장 이런 것도 나올 테고, 앞으로 아마 이것 때문에 제조업하고 ICT가 융합되면서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어떤 제조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지도도 개편될 것 같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자금 조달하고 생산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3D 프린터 그냥 내가 안 사도 돼요. 지금은 어떤 지역에 가면 3D 프린터를 다 몇 대씩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델링은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줘요. 사용 비용만 조금 내면.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이디어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프트웨어 있죠. 아이폰 가지고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하는 창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요기요부터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엔젤 투자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웹 기반의 모바일 PC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은 투자를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 이게 넘어가요. 지금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하드웨어 베이스의 기술력이 조금은 있는, 그래서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창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하드웨어 창업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안 왔죠. 소프트웨어 위주지만 곧 넘어올 거예요. 3D 프린터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소형가전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무슨 단추부터 해가지고 그 가전제품의 어떤 아이디어 입힌 것들, 드론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형태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클라우드 펀딩, 여러 사람이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고 괜찮으면 거기다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대기업 납품해 주세요 이제 안 가도 돼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금액 보이세요? 300만 불? 이게 받은 거예요. 클라우드 펀딩으로 300만 불. 응? 아이디어 몇 개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 전에 있긴 하지만.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도 다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다 열어줘요. 뒤에 이제 뭐 하드웨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쪽 전기전자 쪽이시니까 그 보드도 다 오픈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아주 쌉니다. 인터넷에서 에디슨 나온 거 5만 원이면 사요. 50불. 그 프로세스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거만 해요. SD 카드만 해요. 프로세서가. 거기다 페리페랄도 좀 붙이고 나면 좀 커지긴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아주 싸게 저렴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보드 사야 되잖아요. 보드 만들거나 PCB 깎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그 컴파일하고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다 오픈돼 있어요. 쓰시면 돼. 그리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런 걸 오픈해 놓거나 교육해 주는 데를 제가 여기 사이트에 데이터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니치 마켓, 뭔가 틈새 시장은 아직은 뭐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의료 쪽에 보면 소량으로 가야 되니까 뭐 보청기라든지 어떤 나한테 딱 맞는 뭐 팔밴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손목 같은데 지팡이 같은 딱 맞는 손목, 팔목 형상에 딱 맞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테고, 항공, 패션 엄청나죠. 다 얘기 안 드릴게요.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거 찍어놓고 다 갖다 쓰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항공 부품 만드는 데는 천안 사천에 그 진주 카이 있는데, 삼성 테크인 있는데, 공구나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대구, 자동차 부품 있는 데는 뭐 울산, 의류 신발 부산, 전자제품 구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참조할 만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사용, 디지털 스레드, 코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어떤 특화되거나 통합 플랫폼의 두 가지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을 할 것 같고, 디자인하고 쉐어하고 모디파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뒤에 이제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여기 있구나. 쉐이프웨이즈나 띵기버스 같은 데다가 거기서 자기 개인 컨텐츠를 올리면 그거를 다운받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다운을 받는 거예요. 디자인만 해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만들고 그걸 다시 올리고 누군가는 그걸 다시 다운받고 만들고 이렇게 판매까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던 제조업 중심 저임금 국가에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중국 막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 인도나 중국 정도는 따라가는데 기반 기술이 없었던 제조 기반 기술이 미처 막 스타트 쪽 초기라서 막 못했던 나라들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설계 기술이 있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애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매니팩처링이 이제 어떤 서비스로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 이게 삼성중공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여기서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조선용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바뀌고 3D 프린팅하고 IoT,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미 시작은 됐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더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쉐이프웨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런 거를 다운로딩하고 프린팅하는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이거 이제 필립스에서 이게 스피노반 회사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땡기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올려놓고 커뮤니티로 활동하면서 디자인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공유하면서 다운로드 쓸 수 있고, 거기서 부도 창출하고. 자, 그럼 이제 스타트업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 주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어떻게 좀 변화의 지금 시기에 와 있고, 그 변화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컨슈머 3D 프린터 시장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띵기버스에 있는 아이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시대. PC, 인터넷, 모바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로. 예? 지금 요거 창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이제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디바이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 이게 메가 트렌드다. 아, 제 거구나. 잠깐만요. PC의 시대. 1980년대? 90년대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IoT. 이게 디바이스 시대인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자, 그럼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위한 어떤 스타트업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환경은 어떻게 있느냐?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고 이거를 각각 제품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그널 처리 보드들이 아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다 오픈되어 있고요.